2026년 2월 5일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조약 하나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협정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추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조약은 어떠한 대체 제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합의를 위한 구상조차 없었습니다. 1972년부터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현재 가장 큰 두 핵 비축량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5,1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459개의 핵탄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들은 합쳐서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2026년 2월 5일 현재 어떠한 합의도 없습니다. 검증 시스템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추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을 중대한 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군비 통제 전문가들은 이를 한 시대의 종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조약 만료의 중요성과 그 심오한 의미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금지되었던 두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국의 개입과 그것이 잠재적인 새로운 합의를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연결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계 안정, 국방 예산 배분,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시장들은 이 증가하는 위험을 미묘하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만료된 조약과 그 본래 목적으로 향합니다. 2026년 2월 5일 종료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초기 설립 과정을 이해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냉전 시대는 정말로 경각심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은 합쳐서 약 6만 5천 개의 핵탄두를 축적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은 분쟁을 막는 유일한 억지력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한쪽의 선제 공격이 양쪽의 전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론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활동을 검증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적의 미사일을 셀 능력이 없다면 국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대비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무기 건설로 이어집니다. 이 역동성은 스스로 지속되는 군비 경쟁을 설명합니다. 1969년에 전략무기 제한협상 1협상부터 시작하여 두 강대국은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련의 조약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무기 제한협상 1, 전략무기 제한협상 2, 전략무기 감축 조약 1, 전략무기 감축 조약 2, 그리고 모스크바 조약이 포함됩니다. 마침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2010년에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을 감독했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이러한 합의들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각 국가가 1,550개에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보유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700개에 배치된 운반 시스템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미사일과 폭격기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게다가 작전 및 예비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총 800개의 발사대로 제한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기 통보 현장 사찰, 연 2회 데이터 교환, 그리고 미사일 시험의 원격 측정 데이터 공유를 포함했습니다. 이 검증 시스템은 조약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 가치는 단순히 수치적 제한이 아닌 투명성에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미사일 사일로를 사찰할 수 있을 때 추측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데이터 공유는 오산의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군비 통제는 상호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치명적인 오류의 여지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은 2026년 2월 5일에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 검증 구성 요소는 이미 2023년 봄부터 작동을 멈췄었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러시아가 참여를 중단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장 사찰은 중단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데이터 교환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제한 그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6일부로 미국과 러시아는 법적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양의 전략 핵탄두도 배치할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무제한의 운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비엔나 군축 및 비확산 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 초반 이래 처음으로 어떠한 조약도 핵무기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유예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명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전략국제연구센터, 외교협회, 그리고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전문가들은 군비 경쟁이 임박하지는 않다고 신중하게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핵 확장 계획에 자금을 댈 수 없습니다. 미국 또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추가 핵탄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국은 이전의 제한 내에서도 문명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한은 결코 주로 핵탄두의 단순한 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수사 속에서 종종 가려지는 근본적인 손실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감소해 있습니다. 사찰 없이, 데이터 교환 없이, 그리고 검증 없이 양국은 이제 최악의 가정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핵 계획은 안전장치로 더 많은 무기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엔나 센터는 이러한 작전상의 변화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없이 양측의 전략적 예측은 불확실성과 비관적인 평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기를 관리합니다. 2년 동안 그들은 군비 통제 체제의 약화가 핵 위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들의 시계는 이제 자정까지 85초를 가리킵니다. 이는 시계가 존재한 이래 가장 가까이 다가선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조약 만료에 대한 공개 논평이 트루스 소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제대로 협상되지 않은 합의라고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핵 전문가들이 새롭고 강화되었으며 갱신된 조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 논의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군비 통제 당국은 이 전제 조건이 새로운 합의가 곧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곧 검토될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월 4일에 러시아가 더 이상 자국의 의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비공식적으로 조약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러시아는 변화하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할 의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핵태세에 대한 법적 제한을 막 해제한 국가를 반영합니다. 중국의 개입은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요 구조적 장애물은 단기적으로 대체 조약을 거의 달성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요인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약 종료 후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또한 이와 동일한 관점을 일관되게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핵무기 비축량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간과하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합의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의 확고하고 오래된 입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베이징은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또는 러시아 핵무기 규모의 대략 3분의 1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공식적인 군비 통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자국 핵무기가 두 주요 핵 강대국보다 상당히 작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베이징의 입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자신들의 비축량을 줄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워싱턴은 현재 중국의 참여를 새로운 미국-러시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교착 상태를 초래합니다. 중국이 관련된 어떠한 합의도 신속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어떠한 미국-러시아 합의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무제한 환경은 단지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핵 안보 전문가 케빈 플리는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조약의 종료가 세계 역학을 군비 경쟁의 위험이 있는 고조된 위험 시기로 되돌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냉전은 양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강력한 핵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핵 능력 획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개 국가가 현재 핵무기와 작전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에 5개 국가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텀 하우스 분석에 의해 강조된 또 다른 측면은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는 핵무장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스크바는 역사적으로 모든 공격용 핵 제한을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제한과 연결해왔습니다. 워싱턴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공격용 제한이 최근 만료되었다면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더 많은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도록 촉발합니다. 목표는 어떠한 방어 시스템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군비 경쟁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제네바,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립되어 전개되지 않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만료는 제네바에서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의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협상 동안 러시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 이전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태세에 대한 법적 제한을 폐기한 바로 그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미국 협상가들과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배경은 해당 평화회담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핵태세는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재래식 군대는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협상 중입니다. 워싱턴은 분쟁 종식을 위한 기한을 2026년 6월로 공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목표 날짜를 준수하려는 긴급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경우 그 의미는 복잡합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조 유로 규모의 독일 재무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달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유럽의 핵 억지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카이치 총리 아래 일본의 상당한 국방력 증강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발전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체 협정 없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만료되면서 이러한 추세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산 주식, 산업계약업체,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 개발 기업들은 단연간의 구조적 강세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20일을 넘었습니다. 금은 온스당 거의 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기관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이는 1월의 상당한 시장 하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제 질서는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그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는 올해 4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190개국 모두가 참여합니다. 비핵 국가들은 수년간 주요 강대국들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제6조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군축을 추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해당 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만료된 것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역동성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이 정보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법적 구속력 있는 핵 군축 협정이 만료되었습니다. 대체 협정에 대한 진행 중인 협상은 없습니다. 사찰 체계도 없습니다. 데이터 공유도 없습니다. 검증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5,459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1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00개의 핵탄두를 목표로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9개국이 현재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핵체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핵 강대국들 스스로가 이 조약을 눈에 띄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핵전쟁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억제는 여전히 기능합니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핵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핵분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비 경쟁은 적대적인 의도에 의해 추진되지 않습니다. 군비 경쟁은 불확실성과 최악의 시나리오 계획에 의해 진행됩니다. 투명성 부족 또한 이에 기여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각 측은 상대방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합니다. 50년 동안 불완전하지만 효과적인 일련의 조약들이 그 악순환을 관리했습니다. 그 조약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정된 협상은 없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은 냉전 정점 이후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전쟁이 포함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조되는 긴장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란 핵 협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군은 직접적인 미국 군사적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충분한 이유로 자정까지 8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글로벌 권력의 진정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권력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사건에 반응하는 것과 사건을 진정으로 예측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이 나타내는 바입니다. 계속 정보를 얻으십시오.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십시오. 행동과 인식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